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은영입니다. 매매 활성화, 이 거래 활성화라는 단어들이 요즘 귀에 부쩍 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막상 전세나 월세와 같은 세입자 거래가 더욱더 많이 늘었던 1분기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도 될까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어디를 살까라는 고민도 역시 뒤를 잇게 됩니다. 좀 살기 편하겠다라는 지역은 업무 단지에서 멀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이 업무나 교통이나 또 살기 편한 모든 것이 갖춰진 지역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이 고민을 낳죠. 자, 이 가운데 여러분의 고민 조금 실현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 부동산 가이드에서 한 가지 고민이라도 좀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소개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가슴 먹먹한 부동산 고민들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30번이고요. 문자로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분 모셔왔습니다. 이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월요일에는 저희가 이렇게 대표님 모셔놓고 좀 더 깊이 있는 정책이나 시장 이슈도 다뤄보는 시간 함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점검해 봐야 할지 핫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도권 전셋값이 1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전셋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강남 3구의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값은 2에서 4%가량 떨어진 반면 85제곱미터 이하는 0.4%에서 2.8%가량 올라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전셋값이 1년 9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그간 정말 많이 올랐던 전셋값 상승에는 다소 제동이 걸렸다라고 저희가 풀이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방지책을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 금액이라는 게 시장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움직임이 생기는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면 언제쯤 이렇게 주춤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네. 자, 특히나 지금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세로 이렇게 반전이 됐다라는 부분은 어디서 읽어내면 좋을 것 같냐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서 한 2009년까지 부동산 중에서 특히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이어갔고요. 네. 그 상승의 처음 시발점 자체는 강남권부터 출발이 됐고 좀 인기 있는 아파트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퍼진 게 어디까지였냐면 서울시만 넣고 보더라도 모든 빌라 가격까지 모든 지역의 빌라 가격까지 전부 다 상승했던 그런 시기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좀 정체 기간을 가졌고요. 또 그 정체 기간 이후로는 좀 이렇게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인 것처럼 네. 지금 그 전세 금액이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지다가 이렇게 하락세로 반전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전세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그 서울이나 주요 입지가 좋은 쪽에 말고도 다른 쪽으로까지 이렇게 전이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2000년 후반 정도의 매매 금액 상승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체시기를 겪은 것처럼 전세가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지금처럼 전세 금액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제동이 걸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작년 한 해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로 전향하려는 그런 정책 때문에 전세 금액보다는 일단은 매매가로 전환되는 이율 또 어떤 전세 금액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전부 다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항상 그 서울 중심부 또 준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률에도 마찬가지 제동이 걸릴 거로 보이고요. 우선 이 부분은 단기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름 비수기까지는 이어지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학기 초라든지 이런 그 많은 그 입주민들에 의해서 수요층들이 늘어날 때 진행되었었던 어떤 단기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전세금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그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와야 돼서 매매가로 그 매매를 하려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전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봐왔는데 사실 전세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라는 부분을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세종시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작년 한 해 그 입주할 수 있는 그 물량 같은 경우가 한 3,500세대 정도가 됐었고요. 네. 많은 수요층들의 몰림과 동시에 매매 금액도 상승이 됐고 전세 금액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됐었는데 올해 나오는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14,000세대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4배 이상이 되는 그런 공급량 또 어떤 그 조금씩 그 1년, 2년 막 지나서 되는 것보다는 신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전향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하락률로만 따진다기보다도요, 금액으로만 따져서 대략적으로 2억 초반대의 전세 금액이 지금은 1억 5천 이하의 전세금으로 지금 8천만 원이 내려갔어요. 네. 자, 그 부분 같은 것처럼 어디든지 그 입주 물량 초기에는 좀 공급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 금액이 생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장 중에서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또 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서울 수도권 내에서 이것처럼 그 전세 금액이 주춤하는 곳이라면 일단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라면은 한 번쯤 올해 말 정도에 아니면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 상승에 따른 조정이 어김없이 온다라는 점을 네. 비롯해서 또 너무 공급이 많아졌을 때는 분명 가격 조정이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가격 움직임 좀 잘 추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또 살펴볼게요. 이 중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강남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인가요? 지난해부터 이 대형 면적보다는 중소형 면적이 확실한 인기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해 볼까요? 일단은 그 심리적인 부분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소유 개념, 즉 내가 대형 평형의 어느 좋은 지역에 이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기 만족도 또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자신감을 불어킬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도 될 수 있는 부분 중에서요. 지금은 이게 소비 형태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거에 소비 대한 형태는, 개념이 좀 바뀐 거죠. 그렇죠. 소비 형태는 뭐냐면 실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얻어내는 효과가 어떤 부분에 있느냐라는 부분이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런 그 소형 아파트의 대두됨 자체가 이렇게 그 어떤 인구의 가구 수로 봤을 때 굉장히 핵가족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그 실속형이다라고 한다면 관리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 평형일수록 내가 대형 평에 살고 있어서의 어떤 그 자신감이라든지 또 네.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보다도 실속적으로 관리비를 낮추는 측면으로 되기 때문에 강남부터 출발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인 확산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실례로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40평대 아파트 시세가 한참 고가였을 때 대비해서 2000년대 후반에 한 16억 정도에서요. 네. 지금은 13억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에서 한 7억 3천 정도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소형평에 대한 인기,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형평에 대한 비율 자체가
거의 한 77%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조합원들 간에 좀 마찰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형평이 많은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소위 잘 살고 또 그런 그 주거 만족도 측면에서 반발하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반포에 있는 그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반포 자이라든지 그런 데 대형 평형의 비율 자체가 4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대형 평형, 즉 40평대 이상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20%로 축소됐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환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집값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시대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소형평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집값이라는 부분도 이런 소형이나 중형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그 금액이 꾸준히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대형 평형 갖고 계신 분들은 시기를 맞춰서 내가 거주 목적이 아니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낮춰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인구 구조와 함께 주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 면적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탑 키워드는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에 따른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변경 내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게 바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입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절세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간략히라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시대적 흐름상 과세라는 투명의 원칙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2월 26일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일대 국회를 통과를 앞두고 있기는 하는데, 네. 어찌 보면 시대적 트렌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피해가는 방법은 없다. 차라리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정식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매입임대라든지 공공임대사업자를 내면서 그런 혜택을 얻어내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들이 좀 모호할까봐 네. 이 도표를 통해서 만들어 왔는데요. 자, 우선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현재 과세 방식이라는 부분이 변경이 없습니다. 자, 근데 2주택자라고 하는 분들은 연소득이 2천만 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사실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에 세금을 얼만큼 많이 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이렇게 투명화해서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세율 자체, 세금 자체를 좀 이렇게 큰 폭으로 많이 과세를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좀 줄여주겠다라는 쪽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2천만 원 초과됐을 게 이게 문제거든요. 2천만 원 초과된 부분이라면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고 그 부분이 꾸준히 이제 그 어떤 2천만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소득으로서 받는 부분,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차익이 기대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월세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매도를 2016 이전까지 전세 만기 또 월세 만기 시점에 매도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2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연소득이니까요. 매월 해서 한 160, 70 이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 합쳐서 이 정도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 혜택을 오히려 얻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전세죠. 전세까지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간주임대료 2천만 원 이하, 이게 적용 범위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적용 범위가 대략적으로 전세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3주택자의 경우에 기준주택가 3억 이하라든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보증금은 또 제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형 아파트 소액을 로 이렇게 투자돼 있는데 전세금까지 과세한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불이익을 크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으로 2016
내년부터 이제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그 금액이 과도하게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 분들도 좀 감 잡고 좀 세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상담을 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내가 필요한 주택이 아니다. 내가 거주할 주택이 아니라 계속 임대로만 해서 시세 차익만 바라본다 하면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이 기준 금액을 또 잘 활용해 본다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금 부분요. 피해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몰라서 더 내는 일, 그래서 배 아픈 일만큼은 없어야 되겠죠. 이 시간, 이 무료 세미나 시간 통해서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과 세금 바로 알기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4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02797-0300번 예약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미나에 대해서 좀 간략히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방금도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설피 알았다가 큰 거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나만 알고 또 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 오셔서 본인의 사항들에 맞춰서 어떤 세금 정책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항상 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경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제를 알아야 된다. 항상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이 경제라는 부분이 또 환율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동해 나갈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셔야 돼요. 네. 지금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자의 몫이거든요. 공부해서 그냥 남 주고 지식만 얻어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 현황,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또 내가 자금이 얼마가 금이 있는 얼마 정도가 투자금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이걸 세금 그리고 어떤 경제의 원리 입각한 거 그리고 타이밍 이걸 잡는 데 있어서 활용하시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그 활용하는 어떤 길을 어떤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놓치는 것 없이 절세 기본기 다지셔가지고요. 여러분 투자에 꼭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굉장히 많이 연락도 주고 계시거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좀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고민이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네. 일산에 집을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기는 해서 구매를 결정을 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럼 일산에 어떤 건지 주소 좀 불러주세요.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이고요. 네. 1565번지 식사지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가 블루밍도 있고 다이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블루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블루밍이요? 네. 블루밍 혹시 단지 수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5단지요. 5단지요. 블루밍 5단지 아파트. 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지구에 있는 블루밍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전망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넘겨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가 이제 조금 밝으신 거 보니까 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기대감이 잔뜩 서려 있는 목소리세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식사지구에 있는 일산 위시티 그 블루밍 5단지를 보셨는데 네. 몇 평을 보고 계시죠? 30평대는 다 마감이 돼서 지금 50평대나 40평대가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좀 대형 평형을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소유하려는 매수하려는 목적이 거주신가요? 예, 거주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네. 약간 지금이 최저가인 것 같아서 약간 살아보고 네. 약간의 그 많은 돈은 아니라도 차익을 조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차익을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우선 결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거주 목적이라면 거주라는 게 40평대, 50평대, 또 일산의 그 식사지구, 또 덕이지구 이런 부분들이 태어난 이 어떤 그쪽에 그 택지 지구가 조성이 된 게 2000년 가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2006년도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때 네. 소위 강남에 계셨던 분들이 평당 1,500 이상 주고 이렇게 분양을 했다가 네. 지금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금액은 얼마였었는데 지금 금액은 얼마고 해서 거의 뭐 평당 시세 뭐 1,000만 원 정도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금액이 그래도 시세 차이를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단점 요소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 식사지구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주거민들의 성향 자체가 일단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좋은 여건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근처에 포진되고 있는 풍동이라든지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소위 그 일산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가 이제 그 신축이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특화된 부분은 좋은데 이 근처에 어떤 거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아파트 평형 자체가 워낙 작고 금액이 싸다 보니까 이 특화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즉 옆에 조금 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 단지, 좀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이 있으면 이쪽에 금액을 잡아 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역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고민을 더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금 그 실거주를 꼭 일산 쪽에서 하셔야 되나요? 그거는 아닌데요. 네. 제가 뭐 일산이 요즘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구기도 짓고 해서 경기도 네. 쪽에서는 약간 네. 용인이나 일산을 보고 있었는데 용인보다 일산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일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팁을 드릴게요. 차라리 마곡지구로 가세요. 마곡지구의 40평대 아파트가 네. 자 보세요.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 베드타운 아닙니까? 네. 이 베드타운 인근에 업무지구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면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구수에 의해서 이제 수요자가 늘어나고 가격도 반등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인구가 늘어날 만한 그런 그 업무지구의 확대가 없어요. 확대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타운으로서 뺏기 전략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40평대 같은 경우에 네. 미분양도 있고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차라리 여기보다는 그쪽으로 가시는 게 앞으로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물론 거주 목적상이라면 이쪽 일산도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은 아마 이렇게 전화 주신 목적은 그래도 살면서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시되 만약에 40평대, 50평대가 있으면 40평대로 하세요. 지금 역전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형 평형일수록 오히려 전세 금액은 지금 40평대당 예를 들어 60평대라 하면 지금 전세 금액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매매 금액으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면 50평대 이상보다는 40평대로 가시고 지역도 한 번 더 마곡지구도 들여다보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고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시청자님. 일단 네. 지금 지역보다는 오히려 마곡지구 쪽 그 인근으로 좀 더 관심도를 높여보자라는 답변으로 결정 내리셨거든요. 네. 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혹시 추후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개별 상담 받아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최대한 많은 분들과 상담 시간 꾸려 나가고 싶었는데요. 또 시간이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번호 다시 고지할게요. 02-2077-6330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는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건설업계의 1분기 성적표가 곧 발표됩니다. 지난해에는 어닝쇼크 파장이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큰 충격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을 김주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해외 저가 수주 등으로 1조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낸 GS건설. 문제의 해외 현장 공사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는 만큼 1분기에는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적자 폭은 500억 원 이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2012년 이후 수주한 양질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익에 반영되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지난해 어닝쇼크 여파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다우 프로젝트는 공사가 끝났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현장에서 추가 손실이 예상돼 1분기의 실적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말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대우건설은 1분기 실적 발표로 자존심을 소폭 회복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주택경계 개선에 따라 해당 사업 비중이 큰 대우건설이 1분기 8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실적 바닥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호, 고려개발 등 자회사의 경영 개선으로 1분기에 이익의 안정세가 예상됩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해외 사업의 지속적인 수익 반영으로 1분기에도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중소건설사들은 2분기 주택 경기가 지난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 65개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주택경기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1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전체의 45%가 1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 2,28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하고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학기를 앞두고 전월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10.7%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최연일 코레일 사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습니다. 최 사장은 인천공항에서 방북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의 참석차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남북 및 대륙철도 사업을 전담하는 유라시아 철도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유라시아 철도추진단은 전담부서와 건설, 재무, 열차 운영 등 4개 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유라시아 철도 추진 전략과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합니다. 또한 한반도 철도와 대륙 철도 연계 운항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험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네,
네, 부쩍 삶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요즘입니다. 이 마음만큼은 겸손이지만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는 늘 자신 있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합니다.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매물 소개 전에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처음 저희 부동산 가이드 통해 인사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정형근 이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자,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형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행복과 그리고 만족을 드리는 특급 매물로 항상 마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과 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매물 정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먼저 그럼 정형근 이사님께 여쭤봐야겠죠. 오늘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는지 그 키워드 전해주시죠. 예, 뛰어난 입지와 수많은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원효로 일가의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뛰어난 입지와 수많은 개발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지 원효로 일가 잠시 후에 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팔석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두 개가 되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중심지, 바로 강남이죠. 이 강남에서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앞으로도 크게 활활 타오를 지역, 바로 신논현역 주변과요. 현재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크게 또 더 높이 날아오를 곳, 바로 서초구 양재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곳의 정보를 오늘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정보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죠. 준공연도 올해 9월입니다. 5층 건물의 4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으로 왔습니다. 일단 논현동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교통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강남대로, 강남의 중심이 바로 강남대로인데 이 강남대로가에 있다. 그리고 전철 노선을 말씀드리면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전철 노선,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그리고 올해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 이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환경과 더불어 두 번째는요. 높은 개발의 프리미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은요. 많은 분들이 이미 강남은 개발이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현동 주변요. 계속적인 개발 이슈가 큰, 앞으로도 크게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세 번째는요. 확실한 임대 수익이 보장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요. 강남의 하루 유동인구만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신논현역 주변은요. 젊은이들이 하루 퇴근 후에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해결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와 더불어 계속적인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논현역 인근은 이미 상권이 굉장히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입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지 주변 입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오늘 소개드리는 매물 자체는요. 현재 강남역에서 한정거장 위쪽으로 오시게 되면 나타나는 곳 바로 신논현역인데요. 여기 교보타워 사거리는 앞으로 강남역을 버금가는 신상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은 지금은 전철 9호선의 종점이긴 하지만은 이제 신분당선과 전철 9호선이 올해 이제 그 개통 예정이죠. 2단계가. 그랬을 때 더블 역세권으로 태어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는 현재 강남역 주변에 60% 내지 50%의 땅값 수준이 앞으로 5년이 지나게 되면은요. 강남역 수준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강남 최고의 투자처가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강남역 바로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한 바로 논현동에 있는 매물인데요. 강남대로에서 불과 100여 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 정보다 하면요. 일단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커져가더라고요.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뜻은 바로 상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어려운 곳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개발을 장려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곳이 최적의 입지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주변에 전부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 해서 상업, 주거, 업무가 복합된 복합 주거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현재 이 신논현역 주변에 반경 250m 내에는 최적의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면요. 강남 지하도시 건설이 있죠. 이 강남 지하도시는 신분당선 착공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강남역에서부터 바로 신논현역까지 1단계 구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전철 노선이 더욱 확충된다는 것이죠. 현재 9호선 바로 이곳 종점입니다. 그렇지만 2단계 구간이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개통이 되게 되면 종합운동장역까지 개통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가로변의 황금 노선인 신논현역 바로 이 시대가 열린다. 또한 신분당선에 올해 착공 예정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고요. 자, 그런 개발 호재만 있느냐?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역에서부터 여기 신논현역까지는요. 고층 건물들이 상당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신논현역에서부터 논현역까지는요. 듬성듬성 이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업지역으로의 종전환을 통해서 이 지역의 균형 개발 측면에서의 종전환이 크게 대두가 된다. 마지막으로요. 차병원 사거리의 의료 특화 또한 롯데 칠성 부지 개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요. 계속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료 특화지구와 함께 또 신분당선 연장 호재 그리고 사업성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건물 들어가 볼게요.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되나요? 예, 아직 땅도 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죠.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는요, 5층제 오늘 소개된 매물은 4층이 되겠고요. 실전용 면적은 약 한 1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16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튼튼한 건물이 특징입니다. 안에 풀 옵션이 전부 갖춰지기 때문에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매매가와 함께 수익형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도 짚어볼게요. 뭐니 해도 일단은 가격이 싸야죠. 그렇습니다. 저렴한 분양가가 특징인데요. 선분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주변 시세가 약 2억 원을 호가하는데 1억 7천만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이고요. 대출 활용했을 때 1억 내지 1억 1천만 원, 그리고 보증금이 3천에 65만 원, 아니면 1천에 80만 원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제 그 협의를 맺어서 보장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투자비는 불과 3천 약 한 500만 원인데 대출 이자 제외하고 연 총 수입이 약 한 380만 원에 가까운 높은 두 자릿수의 임대 수익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안심이 안 되시면은 강남에 우리 자식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신다다, 아니면 내 노후에 편안한 안정된 임대 수익을 보장받으실 그런 분들에게 투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매매가 1억 7천만 원에 강남구 논현동 매물 정보였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률 한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간단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입니다. 먼저 간단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서울시 용산구입니다.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 있죠.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또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여름 8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의 4층이죠.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4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6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매물 정보 저희가 소개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투자 포인트 어떤 거 꼽으시나요?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용산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4개의 역세권이 모여있는 지역이고요. 쿼드러블, 그리고 하반기에는 경의선까지 완공이 되면서 5개의 역세권이 모이는
입지를 지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숙명여대와 용산과 공덕 같은 고밀도 상권의 수요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바로 용산민족공원이 차후에 개발이 되게 되면 서울 최대의 자연시설을 10분 내로, 도보 1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자체적인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개발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익이 보장된 지역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각지 전철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점을 초반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입지 여건 그를 포함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6호선인 효창공원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영역, 1호선 남영역과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역과 삼각지역, 그리고 숙대 입구역 같은 여러 개의 역들이 10분 내로, 도보 1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한강대로와 마포대로, 원효대로 같은 여러 가지 도로를 이용해서 강남북 어디든 20-30분 내로 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그런 네. 입지를 지녔고요. 그리고 숙대와 접근 거리가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수의 그 임대 수요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교통망이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임대가를 책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지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대학교 코앞에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한 가지 이상의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개발들이 예정이 돼 있고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군 이후 최대 사업이죠. 바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재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오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 후보들께서 바로 용산국제업무단지 재개를 선거 카드로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용산의 분위기가 뛰어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통합 부분이냐 그리고 부분 개발이냐에 대한 문제가 논의 중이지 개발 재개에 대한 내용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과거를 봤을 때 처음 국제업무단지 얘기가 나왔을 때 본 매물지가 300% 이상의 지가 상승을 보았던 것을 예를 들면 최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구체화되는 시기에는 최소 200% 이상의 지가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그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에도 용산역 전면 2구역과 3구역의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푸르지오와 레미안 같은 대기업과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복합 개발로 인해서 한강대로변을 따라서 주상 복합들이 축석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규모 호텔 1,800실 이상의 호텔이 건립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 매물지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입지 규제 최소 지구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서 바로 용산이 제1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선진국들 사례를 봐도 그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서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인구 창출 같은 경제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거기에 따른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중에 여러 가지 개발이 확실한 용산 지역이 바로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용산의 절반 면적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최초의 국가공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매물 제한은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프리미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효창공원역에 경의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GTX와 신분당선 등 교통 호재도 있기 때문에 본 매물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호텔 건립과 함께 또 민족공원 개발에 따른 수혜 역시 함께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한 넉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건물 어떤가요? 일단 8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5층 중 4층입니다. 거기다가 사방 중 3방이 트여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고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명 업체가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에 맞는 최신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서 실제로 들어오는 실수요자들에게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급 내장재와 외장재를 이용해서 주변 건물들을 봐도 월등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필로티 구조로서 자주식 주차 공간 확보 등을 통해서 차량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편의성, 일단 주차 부분에 대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저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과 수익률 어떤 정도인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약 1,000만 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굉장히 뛰어나죠. 네. 일단은 총 분양 대금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거기서 전세금,
1억 9천만 원 높은 전세가를 이용해서 실제 투자금 3천만 원이란 초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지역이고요. 월 수익률을 계산하실 경우에는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연료 땄을 때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500만 원 이상의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형 매물로도 강력한 특급 매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격 분석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 이야기였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의 또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바로 다음 달 5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의 2층 방 2개, 주방과 욕실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으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곳은 논현동이었는데 또 바로 인근 지역으로 건너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남의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데요. 이 양재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끝자락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거기는 낙후되지 않았나 하지만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재동의 가치는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추천 포인트 중에 1순위. 그렇습니다. 개포의 재건축 이주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28,700세대가 이제 재건축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것들에 투자했을 때 개포 재건축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층 아파트의 실거주 전용 면적이 9평에서부터 11평 사이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재건축을 위해서 이사를 나올 때 이 수요, 바로 받쳐줄 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 3년 뒤에 내가 매도를 하고자 했을 때 받쳐주는 세력이 크게 형성이 돼야 큰 가치 시세 차이 생기는데요. 개포주공 아파트 아시죠? 임차인 비율이 자그마치 70%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현재 보증금 1억에 거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됐을 때 나와서 1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 투룸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풍부한 임대 수요가 강점인 지역인데요. 대한민국의 1, 2, 3위의 그룹사들이 모두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그룹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R&D 센터, LG전자의 연구소까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원룸 투룸의 수요가 그 어느 것보다 풍부하다. 거기다 IT밸리가 현재 양재동은 그야말로 신산업의 IT밸리라고 할 만큼 IT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세 번째는요. 저렴한 가격이 강점입니다. 자, 투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2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포인트에서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무엇보다도요. 주변의 환경이 현재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바로 도보로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했는데 이 지역은요.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여기는 5층,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주택이 주차장 1층 피로티를 빼면 4층 건물이거든요. 실제 5층 이상의 연립이라든가 오피스텔 아파트의 그 건축 허가는 나지 않는다. 그 뜻은 개발을 하겠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또 양재천이라든가 또 구룡산, 대모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까지 좋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학군 수요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그 녹지 공간의 장점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인 입지 여건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 중에요. 개포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 발생 시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해 주세요. 예, 개포 재건축 그렇습니다. 주공 3단지와 C형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될 텐데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거주할 곳이 바로 이 양재동과 개포 사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포 사동은 전철 노선이 아주 불편하죠. 그렇다면 이 양재 이동이 최적의 이주 수요지로 대체된다. 그랬을 때 28,700세대가 왔을 때 그 가치는 크게 높아집니다. 자, 예를 들면은
가락시형 아파트 불과 4, 5천 세대 이주함에도 불구하고 석촌, 가락, 송파의 다세대 투룸 주역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약 한 30%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그렇다면 네. 그 5배 이상이 이주가 시작될 때는 더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삼성그룹의 R&D 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죠. 그렇습니다. 한국 최고의 고급 두뇌들이 1만 명이 근무하게 되는 R&D 센터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파이시티 그렇습니다. SDS 그룹에서 이미 계약이 됐는데 이곳에는 신세계백화점과 더불어 또 홈플러스가 입주 예정이죠. 이 파이시티가 자그마치 상주 인원 6만 명에 20만 평의 규모로 건립이 되게 되면은요. 여기에는 더더욱 그 주변에 양재동 주변에 백화점이 없는데요. 이랬을 때 더더욱 편의성이 증대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재 택지개발지구까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 추후에 기대를 더 가져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이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달이에요. 그렇습니다. 와서 보시면 이제 내장재가 착착 잘, 그것도 고급스러운 내장재가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소개드린 매물은 5층 중에 2층에 있는 매물이 되고요. 그 건물 자체는 실 전용 면적 자체가 약 한 9.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기본적인 그 옵션은 다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1층은 피로티와 주차장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고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하나 둔 이런 3인 가족이 거주하기는 아주 적합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신혼부부에 적합하다 하셨네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서초구 양재동 입지나 개발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충족이 되는 정보였거든요. 가격 메리트도 저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 가격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파는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매물을 사서 약 한 2, 3년 보유를 하고 나서 1차 매도 시기인 바로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진행이 될 때 큰 폭의 시세 차익 내지는 강남 고속도로의 완공 시점과 더불어 또 삼성전자의 R&D 센터가 들어오는 이런 시점에 한번 매도를 1차 하시면 되는데요. 이랬을 때 수익률 현재 실투자비 4천만 원 대비해서 약 200%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2억 1천만 원이고요. 실제 그냥 전세 보증금 편안하게 놓으십시오. 그랬을 때 1억 7천만 원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워서 내가 좀 임대 수익도 안전 그렇다면은요, 그 대출을 활용해서 임대 수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실제 투자금이 약 한 4,500만 원 정도 될 때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순수익 약 한 420만 원. 그랬을 때 수익률 자체는 약 한 8%를 상회하는 그런 높은 강남에서 투룸 구조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된다라고 이야기 정리해 주셨네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원효로 일가 그리고 양재동, 논현동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실 번호 하단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02077-6391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부자아파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가 함께했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또 새로운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